대장동 사업에서 천하 동인의 4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남욱 변호사 아닙니까? 그게 한 1,000억이 넘는 돈인데, 그래가지고 먹튀하고 미국으로 내뺐다가 어떻게 됐는지 남욱이가 자진 귀국을 했어요. 이 문제를 놓고 최근에 지금 정영학 그 회계사의 녹취록이 언론사에 입수돼 갖고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남욱 귀국에는 검찰과의 어떤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닌가. 네. 그래서 기획 그런 귀국 의혹이 있다. 이런 지금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욱 변호사가 2021년이네요. 10월 22일 날 귀국을 했는데, 검찰 조사에서 제가 일찍 들어왔으면은 민주당 대선 후보죠. 대선 후보가 바뀔 수도 있었겠네요. 그런 얘기까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이 검찰 조사에서도 이재명과 관련된 얘기들을 다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정진상, 김용, 김만배 이런 사람들과 나눈 얘기가 이 지사에게 다 전달됐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연히 전달되죠. 나도 그렇게 알고 있다.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정민영이가 대장동 그 공모 지침서 가지고 이재명을 단독 결재를 받으러 갔는데, 이렇게 되면 그 민간 사업자들이 이익이 적어갖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들어오겠나? 이렇게 오히려 민간 사업자를 걱정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공모 지침서에서 초과 이익 환수조항도 싹 빼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지금 보도되는 걸 보면은 중앙지검이 정말 이 남욱하고 무슨 수사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 남욱이가 들어오자마자 조금 있다가 뭐 48시간인가 지나가지고 바로 또 석방을 해준 거 아닙니까? 체포했다가. 어떻게 보세요? 옛날에 그 세익스피어 있죠. 예. 세익스피어. 그분이 뭐랬냐면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약간만 낮았더라면 인류의 역사는 뒤바뀌었을 것이다. 이런 게 유명한 말입니다. 그 이집트의 여왕 있잖아요. 클레오파트라. 예. 코가 어리를 약간만에게 낮았더라면 인류의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예. 요걸 이게 그대로 비유해 보면요. 예. 남욱 있죠. 남욱의 입국이 일주일만 빨랐더라면 그렇게. 우리나라의 역사는 뒤바뀌었을 예. 것이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이 남욱이가요. 남욱이가 이제 그 정민용 변호사하고요. 지금 이게 완전히 마음이 틀어진 것 같아요. 두 명이 진실을 밝히자. 완전히 이재명을 죽이자는 쪽으로 이게 마음이 이제 그 둘이가 그 일치돼요. 왜냐하면 이게 정민용 변호사가요. 예. 이분이 74년으로 나이는 많아요. 쟤보다 4살밖에 차이 나요. 정민용이가. 예. 근데 다른 사업하다가 시험이 늦게 돼가지고 고시는 연수원 40기니까 쟤보다 12년 후배예요. 나이는 4살 차이 나는데 예. 고시가 늦게 돼가지고 연수원 40기가 정민용인데 정민용이가 이제 그 서강대학 남욱의 후배입니다. 남욱하고 정민용이가 제일 친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정민용이가 35억 남욱이한테 뇌물 받은 걸로 지금 재판 중에 있잖아요. 예. 구속은 면했지만 기각이 돼가지고 재판 중에 있잖아. 이제 전략을 일단 끝에 우리 진실을 밝히자. 이제 정영학이가 녹취록으로 이게 진실을 밝혀 살았잖아. 예. 우리도 이게 진실을 밝혀서 선처받자. 그러면 이게 저는 정민용이가 그 경인고속도로변에 그 배수구에 그 자기 가방 있잖아요. 예. 가방에 자기가 그 결제를 받았던 대장동 관련 서류 다 집어넣어갖고 버렸잖아요. 일부러 버렸다고 봐야죠. 진짜 폐쇄하려면 이게 변호사 사무실 가면요. 우리 사무실도 이게 서류 폐쇄기가 있거든요. 네. 서류를 조각조각 내가 폐쇄해가 버립니다. 아니, 쓰레기통에다 태워버려도 되죠. 근데 눈에 잘 띄는 데다가 이불로 그 서류를 갖다 놓겠어요? 자기 명함까지. 가방에 명함을 누가 여요? 또 자기 거라는 원천징수 영수증까지. 아. 자기께 확신하고 믿을 만한 모든 서류를 눈에 잘 띄도록 갖다 놓고
누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서 죽은 것처럼 해가 갖다 줬다 저는 봐요. 그렇죠. 그래갖고 국민님한테 갖다 줬다고 봐요. 지금 이게 정민용이가 김만배나 이재명 측에 엄청나게 배신감 느끼고 있는 거예요. 가장 배신감 느끼는 게 유동규입니다. 정민용이가 전략기획팀장에서 실장되면서 유동규하고 일했거든요. 네. 유원홀딩스. 근데 그렇죠. 배신감을 느끼고 지금은 어떻게 됐냐 구도가 이재명, 유동규, 김만배가 한 팀이야. 그 다음에 남욱, 정영학, 정민용 요게 한 팀이에요. 그런 것 같네요. 이제 진실을 밝히자. 네. 이래가지고 이게 이재명이한테 자기가 만나가 결제받은 거 있죠. 네. 거기에 보면 그 결제 서류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이재명이가 야 임대주택 같은 거 필요 없어. 내한테 이게 현금 배당해주면 네. 현금 배당해주면 내가 이게 뿌릴 수 있잖아 선거 때. 그렇죠. 그 내용도 결제한 게 나오고. 네. 그 다음에 그때 공원하고 대장동이 복합회가 개발하려 했잖아요. 예. 요거는 이게 분리하면 엄청난 혜택이 되거든요. 그 분리를 정민용이가 이재명 만나가지고 결제받아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김만배가 정민용이도 100억 줘야 된다 했잖아요. 100억 준다고 100억. 했는데 못 받은 것 같아요. 예, 못 받, 10원도 못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배신감. 그거 놓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당군 일의 최대 치적 환수인 거 있잖아. 예. 그 금액도 많이 부풀려진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번에 나무기가 이 말을 한 것도요. 자기가 볼 때는 이게 먼저 귀국해가지고 이재명, 유동규의 관련성을 그다가 정진상이하고 김용이 있잖아. 예. 이걸 이게 불었으면 바로 이게 이재명이 어떻게 후보돼요? 못 되죠. 바로 이낙연이가 되죠. 예.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딜이라는 게 원래 이게 나무기가 도망가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검찰에서 출금 안 했잖아. 출금을 안 시키니까 내빼버린 거 아닙니까? 출금 안 해간다 빨리 좀 피해라. 예. 저는 이게 고의로 피신시켰다 봐 이거. 왜 출금을 안 시킵니까? 예. 그 다음에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죠. 그때 덥수로에 급하게 돌아왔잖아. 근데 43시간 만에 풀어준 거예요. 43시간 만에 풀어준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천천히 나중에 다 한 거 아닙니까? 경선 끝나고. 풀어주자마자 그분은 이재명 지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딜 아니냐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게 경선이 끝나버렸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저는 검찰이 이게 정치 개입 안 하겠어요? 결국에 나무개하고 딜해가지고 도피도 방조하고 예. 그 다음에 체포했을 때도 풀어주고 그 다음에 나무기는 이재명 그때 비호해주고 예. 그래가지고 이게 덮었던데 지금 와서 그러면 이게 나무기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거는 이게 이제는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유동규나 정진상이 특히 정진상 김용이 완전히 이재명의 최측근이잖아. 이 사람들한테 배신감을 느끼니까 진실을 털어놓고 있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김만배하고 정진상, 김용희, 유동규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의형제, 도원의 결의까지 했다는데 자기들끼리만 지금 속닥속닥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욱이라든가 정민용이 이런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 유동규가 이 이재명 지사 선거 전에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 무렵에 또 김만배로부터 3억 6천인가 한 4억 돈을 받아갔는데 이 돈도 받아가지고 가서 선거 자금으로 쓴 것 아니냐. 이런 정황이 담긴 그 남욱과 정영학 회계사한테 얘기한 그 녹취록도 또 있더라고요. 아, 그럼요. 그거는 이제 이재명이가 재선할 때 성남시장 2번 했잖아요. 예, 예. 그때 재선할 때 쓴 거는 이미 자금 흐름상요. 거의 다 노는 거고요. 지금 이게 제가 이게 대장동에 변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 최윤길 성남시 의장도 있고 여러 명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지금 이게 보면 대장동에서 제일 많이 받은 게 그 정민용이 한 100억 줘야 된다는 이야기는 있었고 대부분 이게 50억 클럽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게 유동규는 제가 보기에 유동규 몫은 한 많이 줘도 200~300억이에요. 그럼 이게 유동규 700억은 누구 거냐? 결국에 나머지는 정진상 김용 거라 봐야 돼요. 이거는 예. 이게 정진상 김용 유동규 합친 게 700억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럼 봐야- 이게 그게 형님은 이재명 거란 말이에요. 예. 맞잖아요. 700억은 분명하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는 천화동이 1호가 700억이 아니고 1200억이에요. 예. 1200억. 예. 그 나머지 500억은 이게 김만배가 내 거다고 자기가 딴을 하지만 김만배 몫은 따로 있거든요. 그 이후부터 또 김만배 몫이 있잖아요. 예. 저는 그게
이론은 전부 다 이게 이재명 측의 그 몫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진상이하고 김용희가 유동규가 압수수색 할 때요. 예. 14번을 통화했잖아. 14번. 예. 압수수색 직전에 통화한 사람 17분 전에 예. 압수수색 당하기 17분 전에 정진상이가 전화해가 7분 동안 유동규하고 통화하면서 그때 바로 핸드폰을 버린 거예요. 그것도 그러고 이게 자기 친한 사람 주워갔잖아요. 정진상의 지인이 주워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아니 핸드폰. 비도 안 오는데 우산으로 오가지고 얼굴만 가리고 주워간 거 아닙니까? 비도 안 오는데 예. 지금 이게 정진상 김용희를 왜 수사 안 하고 기소 안 하느냐 말이에요. 그게 다 저는 이재명하고 연결한 게 이런 몫이고 뭐 그중에 또 있어요. 제가 이게 이름 안 밝히는데 성남의 국회의원이 원내대표까지 했습니다. 거기도 이게 벌써 나오잖아 이름이요. 2억 줬다는 거 아닙니까? 2억 고발됐잖아요. 또 전직에 뭐 있잖아요. 그 뭐 부지사 지낸 네. 사람. 그 사람한테도 또 1억 줬다는 거 아닙니까? 다 나오는데도 지금 전부 이게 따르라. 빙산의 일각인데 예. 저는 그 이론은요. 이론은 이게 바로 전부 다 이게 이재명 패밀리의 몫이란 말이에요. 예. 지금 이게 유동규만 700으로 기소돼 있는데 그럼 이게 정진상, 김용희, 이재명이 왜 빠져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결정적인 놓은 게 그 정민용이가 저는 스스로 이게 갖다 놨다 보지만 예. 그 이게 문건 있잖아요. 예. 요 부분. 그 다음에 정영학이 녹취록이 도원결의가 노잖아요. 예. 바로 이제 그 유동규부터 정진상, 김용 이 김만배가 4명이 의형제를 맺은 도원결의 있잖아요. 예. 그걸 맺고 나자마자 정진상이가 이재명이 만나가지고 바로 해온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게 오히려 이게 이재명이는 야 그러면 민간인 들어오겠냐고 오히려 민간인 두둔하면서 믿어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진실인데 근데 이재명이는 야 윤석열이가 뭐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부실하게 하고 아버지 집 팔아가지고 야 몸통을 바꿔치는 제가 이게 꼬리 자르는 거는 많이 봤는데 몸통까지 바꿔치려는 이런 이게 말도 안 되는 시도는 처음 보는 이런 사안이죠. 어떻게 그걸 윤석열 게이트라고 합니까? 뭐 윤 후보도 그 시절에 나는 저 대구로 쫓겨가 가지고 좌천대에 있었고 탁시지 시장하고 도지사하고 다 한 사람이고 설계하고 인허가 다 내준 사람인데 나보다 그 몸통이라고 이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 이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이완용이가 안중근보다 안중근 의사에게 매국노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소리다. 제가 그때요. 그때 부산저축은행의 그 강원도에 투자한 사건에 제가 그 업자 한 명을 제가 변호를 했기 때문에 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좀 알아요. 근데 그때 부산저축은행 그 박연호 회장인가 이분이 6조 있죠. 예. 6조를 갖다가 차명법인을 만들어가 부동산을 직접 은행이 투자한 거예요. 6조를 이걸 이게 윤석열 대검에서 70몇 명을 기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40몇 명을 구속한 거예요. 예. 근데 뭐 게이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조우영인가 뭐 조모 씨가 있어요. 이분이 박연호 회장의 사촌 처남이야. 예. 그러니까 이 브로커 조모 씨가 그때 대장동에 그 1,000억 정도, 1,100억 정도 돼요. 1,100억을 대출해주고 수수료 이게 알선 수수료 10억 받은 거 있죠. 예. 요거 안 잡아였다고 지금 떠드는 거예요. 그 조우영 씨 10억 받았는데 왜 그 커피만 타주고 수사 안 해가 안 잡아였냐. 근데 그 조우영 씨가 수사에 협조해가지고 그때 김두 수석도 잡아였고 그렇죠. 나중에는 무죄됐지만 홍보수석 예, 나중에는 무죄됐어요. 예. 근데 그런 참고인 하나 10억짜리 안 잡아였다고 이게 마치 이게 뭐 윤석열 대검에서 이게 마치 엄청나게 비리 봐줘가지고 이게 그때부터 대장동 시작된 것처럼 근데 그 돈은 대장동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김만배는 2012년에 들어왔거든요. 예. 이게 2010년 사건이에요. 김만배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김만배가 입만 열면 뭐 윤석열 죽인다?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허풍을 떨고 있는 거죠. 이게 팩트입니다. 아무튼 정민용 변호사가 뭐 흘렸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정민용 문건이 엄청나게 한 100여 건이 지금 국민의힘에도 들어와 있고 지금 여러 정황들 최근에 이 녹취록이라든가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보도되는 걸 보면은 이 정권은 정권 초에 재판 거래했다 해가지고 정말 사법부를 완전히 그냥
괴멸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정수 중앙지검장, 김태훈 4차장이죠. 수사담당. 그리고 그 위에 이성윤 전 지검장, 지금 고검장이죠. 그 위에 김호수는 이제 뭐 이세나 마나니까 박범계까지 이런 수사 거래를 하고 기획 입국을 시킨 이 친문 검사들에 대한 정말 재수사가 불가피한 것 아닌가. 그럼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더라고. 이런 것을 그냥 묻어둬 버리면 뭐 그게 조사하다 보면 당연히 대장동 비리야 그 당연히 수사를 할 수밖에 없죠. 제가 근데 그 TV조선에 단독을 좀 준 게 있거든요. 예. 단독을 이게 준 게 뭐냐면 김만배는요. 김만배는 이제 그 본인이 3년만 살면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내가 이게 한 3년 정도 살면 사면으로 이게 논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죠. 본인이 그 이야기를 제가 통해서 듣고 TV조선에 제가 단독으로 준 거예요. 아, 그랬어요? 거기 특종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김만배 꿈 깨야 됩니다. 유동규도 꿈 깨야 됩니다. 700억 뇌물 박근혜 대통령이 성마 지원 200 몇십억 그걸로 여기 몇 년 받았어요? 20 몇 년 받았어요. 예, 그렇죠. 근데 700억이면 그 3배입니다. 결국 이게 그 판사가 누가 되든 간에 유동규, 김만배 다 이게 평생 죽을 때까지 무기징역입니다. 정진상 이런 사람들도 다 다시 조사하고 수사해가지고 그 아까 얘기한 대로 700억 속에 그거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게 그 진실을 밝히고 자기 잘못을 이렇게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진실을 밝히면 조금이라도 이게 선처받을 거예요. 정령하기처럼.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그 이재명이 뭐 되지도 않겠지만 그걸 믿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 형님이 내 사면해 주겠지. 이런 이게 꿈 깨고 꿈 깨야죠. 빨리 이게 그 진실은 지금 이게 남욱, 정영학, 정민용 전부 이게 진실을 밝히고 있잖아요. 이재명 점 하나로 온몸을 가릴 수 있습니까? 몸에 점 하나 있다면서 점 하나로 이게 온몸이 가려지느냐 말이에요. 이게 손바닥 하나로 하늘이 가려집니까? 예. 저는 뭐 제가 이게 명언 하나 남겼죠. 이재명이가 방송에서 뭐 인터뷰에서 정권이 윤석열이 되면 죄 없는 나도 잡아야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제가 여기 방송에서 한마디 했죠. 야, 있는 죄로도 잡아야 할 게 차고 넘치는데 왜 없는 죄로 잡아야 했냐. 있는 죄로도 이게 차고 넘치는데 예. 굳이 없는 죄까지 만들어 잡아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따라서 저는 뭐 진실이 하나 둘 이게 그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곧 밝혀진다. 이렇게 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한 시간 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어떻게 보면은 이중 플레이, 국민에 대한 배신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사자 대결을 하더라도 현재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내용들을 보면은 충분히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라도 이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국민들, 시청자들이 모두 나서서 표로 단일화를 시키는 것만이 3월 9일 정권 교체가 확실히 보장되는, 담보되는 그런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